김명시, 이춘지영, 묻힐 뻔한 여성항일 독립영웅 산진이 341페이지 29번째 24년 10월 17일 목요일 저녁 22시 2024 작은 영화관 기획전 예산 시네마 11주년 미나리 5명 방재단 회원들과 8페이지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군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은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헌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 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 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1945년 12월 13일 김명시는 독립동맹 간부들과 의용군 대원 100여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안동을 거쳐 평양역에 도착. 182페이지 378페이지 1946년 7월 24일 국민보 해외투쟁의 혈극사 중국에서 환국한 여장군 김명시와 그의 독립투쟁사 2 여장군 김명시 찐밍시 전호 연속 이때의 감개는 가슴이 울렁거리며 그저 울음뿐이었다. 그러자 연안에서는 대회를 중지하고 연안으로 들어오는 각지 대표에게 그대로 도로 돌아서서 봉천, 펑티엔에 모이라는 지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돌아서 다시 봉천으로 행군을 개시하였다.
이때 연안에서는 8월 15일 즉시로 무정, 우띵, 진우팅 장군이 의영군 선발부대를 거느리고 봉천을 향하여 행군을 개시하고 이와 함께 조선 독립동맹원,朝鲜 独立동맹원들도 전위투사를 거느리고 고국을 향하여 떠났다. 이리하여 각지로부터 봉천을 향하여 출발한 의영군 선발대는 그동안 7,000리의 먼 길을 도보로 일병 패전군과 싸우면서 돌파하여 11월 3일에 봉천에 집결을 마치었다. 고국을 향하여 봉천에 집결하는 행군 도중에 일병으로부터 제대된 동포 병사들이 다수 합하게 되었으며 행군 중의 우리의 복장은 팔로군과 동일한 군복이었다. 그리고 봉천에서는 러시아 혁명 기념일 관병식에 우리 의용군은 7,000리 행군의 고장과 피로 등으로 못 참가하는 동무 수천 명을 내어놓고 6천여 명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무위당당, 우외당당하게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여동무도 5명이 참가하고 또 봉천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 뒤에 따라섰다. 이날 해외 수십 년 혁명 생활에서 해방된 고국을 눈앞에 두고 이관병식에 참가한 우리의 감개도 컸지만은 봉천에 있던 동포들은 조선에도 이 같은 씩씩한 군대가 있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 악독한 일본과 싸워왔구나 하는 감격에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국제관계 등을 고려케 하여 봉천에서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2주간 머무르다가 남북 만주, 남베이 만주에 흩어져 있는 동포를 보호하며 의용군 일부는 독립동맹 동지들과 안동, 현재의 딴동까지 와서 그곳에서 20여일을 체제하면서 국내 사정을 연구하여 우리가 가질 노선을 파악하기에 여력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내의 건국 동지들과 통일된 전선을 결성하고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싸우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신성한 통일전선 통일战线결성에는 어디까지든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배제하지 않고는 결성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여사의 얼굴에는 투지가 끓어넘치고 있다. 여사는 경상남도 마산 출생으로 금년 39세인데 경성배화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19세 때 모스크바에서 수학하고 1927년에 상해로 나와서 혁명운동을 하다가 1929년에 북만, 베이만에서 활동하였고 광주 학생사건 당시에는 반제국동맹, 반帝国 동盟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일본 관원에게 체포되어 철창 생활까지도 하였는데 그 후 다시 해외로 망명하여 상해, 화북 등지에서 해외 동지들과 연락하며 씩씩한 혁명투쟁을 하고 있었다 한다. 340페이지 동지여 내가 있다. 김영만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근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그러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많은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운동권과 연계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 서점 주인 후배 조문섭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자고 1981년 등산 모임인
초록회를 만들었다. 서점에 딸린 뒷방이 모임 장소였다. 등산도 하고 책도 읽었다. 고민 해결책 창구도 되어주었다. 그 초록회로 인해 자신이 6개월 이상 미행과 감시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초록회가 주변 노동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자 안기부의 촉수에 걸린 것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표적이 된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뉴스가 매일 TV 화면에 나와도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집으로 안기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부산 대연동 안기부였다. 부산 대연동 안기부. 일단 맞고 시작되었다. 책상 위 초록회 여성 노동자 사진들을 쭉 깔아놓고 이 중에 누구와 몇 번 잤어가 신문의 시작이었다. 정부와 대통령, 전두환을 욕한 이유가 뭐야? 매호가 누구냐? 며 폭력을 가했다. 목적이 폭력 그 자체인 듯 싶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성문을 썼다. 초록회를 해산하고 이런 불순단체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이 참작되어 석방되었다. 서점 주인 조문섭도 같은 날 잡혀와서 고초를 겪었다. 그 후유증 탓인지 그는 지금도 지팡이를 짚는다.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신문으로 보고 신문이 흥건히 젖도록 울었다. 박종철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꼬리 내리고 반성문을 썼던 것이 두고두고 부끄러웠다. 폭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한지 알았기에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박종철이 대단해 보였다. 그에게 장송곡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신들리듯이 쓴 곡이 동지여 내가 있다 였다. 대학생들이 데모곡인 흔들리지 않게란 흔한 곡도 모르던 때였다. 그가 이후에 만든 풀뿌리문화연구회 회원 마산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에게 기타를 치며 가르쳐준 동지여 내가 있다 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당시 모든 집회와 시위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한 곡이 되었다. 김영만은 어느 날 TV 뉴스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342페이지 1980년 초 민주화운동에 몸담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애썼다. 자연스럽게 약한 자, 못 가진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 입장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니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들었던 보도연맹 사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 민간인 대학살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의 한을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숙제라고 생각했다. 좋은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좋은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러나 가해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틀어주고 있는 한 쉽지 않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못한 일개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라고 믿었다. 1999년부터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기자가 보도연맹과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희망연대가 즉각 진상규명운동을 시작했다. 연이어 함안, 창녕 등지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0년 전국 단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했다. 김영만은 이 단체의 대표를 맡았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회를 비롯해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부지런히 참석했다. 드디어 2005년 5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곧바로 전국 단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서울에서 발족했을 때 김영만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도연맹 무죄선고 환영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중 행여 자신의 부모님이 안타깝게 여기던 분들의 유족이나 후손이 있을까 하고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신청하지 않은 듯 했다. 343페이지 참여는 인간을 명예롭게 만든다. 2000년 한겨레가 한국 군인들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보도했다. 고엽제 전후에 참전 용사들은 흥분했다. 한겨레 보도가 베트남 참전 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엽제 전후에는 한겨레 신문사로 쳐들어가 윤전기를 멈추었다. 그때 김영만은 한겨레 20일에 기고했다. 평생 괴로움에 시달려온 한 참전 군인으로서 전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에 참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심 고백인 셈이다. 오직 용감하게 싸우는 것만이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일인 줄 알았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다. 그 전쟁은 베트남인들의 민족해방 전쟁이었다. 한국군 참전은 마치 살인 강도가 침입한 남의 집에 뛰어들어 주인에게 내쫓기던 살인 강도를 도와 주인 가족을 죽도록 두들겨 패고 온 꼴이었다고 했다. 먼저 베트남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고 했다. 전우들에게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들까지 죽인 것을 지금은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우들의 억울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고 달래기도 했다. 전쟁은 일상을 마비시켰고 전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은 작동되지 않았다. 전쟁은 일성을 마비시켰고 전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은 작동되지 않았다. 전쟁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지만 참여는 인간을 명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런 설득도 있냐? 지금이라도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젊은 날의 짐을 벗는 방법이니 여기에 동참하라는 편지였다. 그가 한국전쟁 당시 마산, 진전면, 고관리, 성주이씨 제실에서 일어났던 미군에 의한 피난민 학살 사건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것도 베트남 참전 기억 때문이었다. 그가 한국전쟁 당시 마산의 진전면, 고관리, 성주이씨 제실에서 일어났던 미군에 의한 피난민 학살 사건이 깊이 개입하게 된 것도 베트남 참전 기억 때문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작 군인들보다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의 희생이 훨씬 많았다. 베트남 참전은 평생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남겼으나 그에게 참여할 길을 찾는 동기를 제공했다. 고관리 양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상 요구를 당당히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저지른 우리 군인의 양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만은 한겨레 20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식들에게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자식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특히 큰아들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고생만 시킨다는 원망이 있었다. 김명만이 걱정한 것과 달리 큰아들은 출근길에 나서는 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들이 고마웠다. (2023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은 할아버지는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할아버지의 주애와 가족의 비리를 사죄했다. 광주로 출동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고단한 삶을 살았던 공수부대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명씨와 같은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자들 누구도 역사의 법정에 소환되지 않았다.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345페이지 모렴치한 사회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앓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영만도 혹시나 하고 부산보훈병원에 고엽제 검진을 받으러 수차례 가게 되었다. 어느 날 병원 1층 넓은 홀에 병색이 짙은 늙은 참전용사 2 내지 30명이 빙 둘러서서 소란스럽게 웅성거리고 있었다. 김명만은 무슨 일인가 하고 그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한 사람이 소리쳤다. 노무현, 고엽제 환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아 의사들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 판정을 그 금액에만 맞게 해준다. 그 옆에 앉은 사람들도 노무현 XXX라고 덩달아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김명만도 박정희 XXX라고 소리쳤다.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박정희 XXX는 우리를 월남전에 보내놓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 라고 외쳤다. 전두환 XXX는 연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인간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7년이나 하는 동안 우리를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다. 순간 조용해졌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나쁜 놈들이네. 고엽제는 민주화 이후 사유 문제가 되었다. 김영삼 정권 때 처음 제기되고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많이 배려해 주었다.
파병 용사들이 기념식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나와 기념사를 하면 늙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던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말이 되냐고. 김영만 고문은 2011년 3.1절 민주노총 경남지부 강연에서 말했다. 이런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 친일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암담하다. 몰상식한 사회라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신자유주의도 그렇다. 무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나? 기득권만 쥐인 사람들은 기득권만 쥐게 될 것이다. 시발점이 잘못됐던 것이다. 8. 1147페이지 8. 윤성효 김명만 대표 우리 사회는 왜 모렴치한 사회가 되었나?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1일 347페이지 김명실을 역사에 소환한 이유. 오늘은 어제의 싸움의 결과다. 한국 사회는 역사정의가 무너진 사회였다. 우리는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오히려 해방된 조국에서 식민통치 시절 민족해방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김명실을 비롯한 항일 독립 지사들이 역청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민족정기가 무너졌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를,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를 인정한 과거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 진영 갈등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금이 해방 전국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보수를 지지하겠다는 말이 들리더니 친일매국 협상을 해도 국익을 위한 외교라고 박수치는 이들이 있다. 3.1절에 버젓이 일장기를 다는 목사가 나타나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고 발언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생겼다. 친일매국노보다 간첩이 더 싫다며 간첩은 죽여도 된다는 험한 말과 글들 그들은 미래를 외치지만 친일과 반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둡고 슬픈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김명씨가 태어났던 구한말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선열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이 된 우리다. 해방전국의 갈등과 증오, 대립과 분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게 된 우리다. 분단과 전쟁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 실천과 기층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선진적인 제도와 관습을 차곡차곡 쌓아온 우리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두 발 뒷걸음질 치듯 역사는 항상 위태롭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전진해왔다. 우리가 김명실을 역사에 소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꿈꾸던 세상과 혼신을 다 바친 실천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가 했던 것처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기 위한 것이다.
349페이지 후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전문 연구자도 아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마음으로 이 일에 힘을 쏟아준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서일범 씨가 김명 씨와 관련된 일제강점기와 해방전국의 신문기사를 발굴하고 희망연대에 제공해 주었다. 그는 학교 야간 경비를 서면서 2022년 8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일 아침이면 SNS에 신문기사를 찾아 올리고 그 전문을 타이핑하고 해석까지 덧붙여 보내주었다. 그의 노고는 기존에 출판된 논문이나 책자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소중한 1차 자료가 되었다. 서일범 씨의 따님은 몸이 아파 집에서 요양하는 중에도 아버지를 도와 함께 자료를 찾고 타이핑을 도와주었다.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희망연대 김수견 사무처장도 김명시 장군이 독립서원을 받기까지 실무를 담당했다. 그녀는 정리의 달인이다. 24년 역사만큼 낡고 오래된 희망연대 사무실은 누군가 늘 쓸고 닦아 항상 정갈하다. 김수견 사무처장은 김명시와 관련된 도서를 구매해주고 절판된 책은 중고 사이트나 지역 도서관 사서를 통해 어떻게든 구해주었다. 시민단체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촉내면서도 어떻게든 읽고 정리하면서 그를 밀고 나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남편의 절친 자격으로 정말 허물없이 그의 모든 페이지마다 수정 메모를 뒤범벅으로 달아준 염종영 씨에게도 감사한다. 이렇게 지적질 당할 거면 앞으로 다시는 글 못 쓴다고 푸념도 많이 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책이 제 모양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용환 목사님, 이상익, 김수열 장학회 회장님, 윤성효 기자, 박영주 선생님, 김주환 기자, 이명태 선생님, 구자완 감독, 한홍구 교수님, 정현태 전 남해군수님 등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원고가 김명시 장군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해방된 조국으로 귀국한 지 4년도 채 되지 못해 부평경찰서에서 생을 마감한 김명시 장군에 대한 애도이자 다시 김명시의 삶과 투쟁이 우리 미래의 창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후손들의 정성이다. 김명시 서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난 친족분들도 잊을 수 없다. 김명시의 친가와 외가가 오랫동안 연락도 못하고 애끓는 세월을 보내다가 12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분들 덕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던 김명시 일가의 가족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영만 고문과 백남의 신부를 포함한 희망연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믿고 맡겨주고 기다려주셨다.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감사 인사를 대신하여 부족한 이 글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것으로 김명시 장군과 함께했던 짧지 않은 여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김명시 장군님. 2023년 10월 김명시 기린이를 앞두고 352페이지 부록 1 김명시의 연표
연월부터까지 지역 활동 상황 관련 인물 비고 1907년 5월부터 마산에서 김선희 1901년생이요 김형선 1904년생 남. 네, 아버지가 장래? 아니다. 누나, 오빠. 이어 이남 삼녀 중 셋째로 김명시 탄생했다. 관련 인물은 부, 아버지가 김성범이고 모, 어머니가 김인석.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마산에서 김명시 동생들이 탄생. 김형윤 1910년생 남. 김복수 1915년생 요. 1915년부터 1919년까지 마산에서 모 김인석 생선 행상으로 혼자 살림을 꾸려감. 생선 행상. 비고에는 부 사망 원인 알 수 없음. 아버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1919년 3월부터 1919년 4월까지 마산에서 3.1운동에 김명시 어머니 오빠가 참여. 마산은 3월 3일, 3월 10일, 3월 21일, 3월 26일, 3월 31일, 4월 3일, 4월 22일부터 24일로 시위가 계속됨. 모 김인석, 오빠 김영선, 야학교사 김용환, 명도석. 비고 모 검거 후유 증 사망 추정. 시기 불명. (1921년 6월부터) 마산에서 마산 여자야학, 마산 여자 청년회 창립. 김명시가 여자야학서 공부했을 듯. 관련 인물은 야학교사 김명규. 비고에는 김명시 마산 청년회 회원이었음. 1923년 5월부터 마산에서 마산 노농동우회 주최로 노동절 행사. 관련 인물은 김영선, 김명규, 이정찬, 김기호, 손문기. 비고는 마산 노농동우회 3월 14일 창립. 1923년 9월부터 1925년 3월까지 마산에서 김명시 마산 공립보통학교 편입. 졸업하고 비고 김형윤은 1919년 입학. 1924년 4월부터 지역 전국 활동 상황 조선 노농 총동맹 결성. 관련 인물 김재봉, 강다령, 권오설, 김명규, 김영선. 비고 김다냐, 신철, 신철수, 권오설 등이 마산 지역 조직 지도 담임. 353페이지. 1924년 8월부터 마산에서 마산공산 청년회, 마산공산당 조직됨. 1924년 8월? 관련 인물 김명규, 김영선, 김상주, 김직성, 김기호, 황수령. 비고 신철 입회. 1925년 3월 서울에서, 여기서부터 서울이네. 25년이면 18살. 김명시 매화공립고등학교
학교 잠깐 다니다 중퇴. 오빠 김영선이 서울로 유학 보내줌. 오빠 해고로